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거는 만주인맥이죠. 만주인맥이 이어지는데, 바로 만주인맥의 대부분은 기시노부스키, 아까 보수 반계의 핵심이고, 지금 아베의 외할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몇 해 전에 일본에서 나온 책 한국에서도 번역 출간이 됐는데, 기시노부스키와 박정희라는 아주 재밌는 책이 나왔어요. 바로 일본의 만주인맥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잘 보여준 책입니다. 바로 이 기시노부스키와 박정희라는 책인데, 아베가 총리 당선된 시기하고 박근혜가 대통령 당선된 시기가 사실은 겹쳐요. 아베가 두 번째 총리를 하잖아요. 두 번째 총리 당선된 게 2012년 12월 15일인가 그래요. 박근혜가 당선된 건 12월 19일. 그래서 며칠 차이로 만주국에 연결된 그 세력들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하여튼 참 기분이 안 좋은 거죠. 만주인맥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시이나 이스사부로. 일본의 식민지 경영에서 또 사실은 오늘 우파 계보에 들어갔어야 할 사람입니다. 고토 신페이라고 대만 쪽에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인데, 그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명문가 출신인데, 일본에서 대표적인 지한파라고 되어 있는데, 만주의 직계인맥이에요. 기 씨가 일본의 만주국에 가서 만주국을 건설할 때 기 씨 밑에서 바로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기 씨가 도조 내각에서 상공 대신할 땐 차관이었고, 기 씨 또 한일협정 조인 당시에는 일본의 위상으로 왔었습니다. 그리고 유경수 여사가 피격당했을 때 특사로 와서 일본 당시에 진사사절이라고 한국신문은 표현됐죠.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이 장군멍군을 한 게 김대중 납치 사건 갖고는 한국이 진사사절을 보냈고, 그 이듬해에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을 갖고는 일본이 진사사절을 보냈는데, 일본에서 사절로 온 사람이 바로 시이나. 그러니까 박정희랑 제일 잘 통하죠. 만주인맥이니까. 그리고 한일협정 당시에 외상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공식 라인이에요. 더 중요한 건, 한일 관계에서 더 중요한 건 이 비공식 라인인데, 낭인, 야쿠자로 이 흑막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이제 참선에 꼽아야 할 사람이 도야마 미수라는 두산만이라고 라는 사람인데, 이건 장군의 아들 같은 책에도 참 높이 하야시의 형님의 형님으로 이제 아주 최고 오야봉으로 나오는 사람인데, 대아시아주의 입장에서 운동을 펼친 일본 제국의 국가주의 사상가예요. 그냥 단순한 야쿠자는 아닙니다. 근데 일본 야쿠자의 시조라고 할 수 있고, 현양사라는 단체를 만드는데, 이 현양사가 바로 명성황후 시해의 배후 조종을 했습니다. 현양사의 별동기관처럼 갈라져 나온 게 흑룡회라고 해서, 그게 이제 우찌다 료헤이가 흑룡회를 이끌면서 한국을 왔다 갔다 했던 거고요. 일본 전개의 마쿠 거물이었고, 순원과 김옥균을 지원을 한. 그래서 아시아주의 입장에서 다른 나라의 혁명을 일본이 먼저 한다. 아주 통 크게 넣었었던 인물이죠. 이게 우찌다 료헤이, 아까 사진 봤었죠? 우리 일진회를 기술 지도했었던. 현양사의 해외 공작 파트로서 흑룡회를 만들었고,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 천우협을 이끌고 한국에 와서 천봉준 만나자 동북당 지원을 했었던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일진회 움직여서 한일 합방 청원운동을 했고, 중국혁명에도 깊숙이 개입했던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진짜로 중요한 게 세지마주죠. 아까 중앙일보가 세지마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 세지마는 진짜 한일 관계에서 진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할 인물입니다. 바로 박정희가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고요. 한일 현대사의 마크 실력자입니다. 일본 육사와 육군대학을 수석 졸업했다고 해서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유명했고, 박정희도 일본 육사를 다닐 때부터 세지마라는 대단한 선배가 있어. 일부 자료에는 박정희의 직속 상관이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해방 후에 관계를 맺었지만, 박정희가 세지마 선배님에 대해서는 일찍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대본영의 참모로서 일본의 2차 태평양 전쟁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다가, 막판에 이제 관동군 참모로 나갔다가 거기서 일본이 전쟁에서 졌고, 소련에 끌려와서 11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돌아와서 나중에 일본 최대의 종합상사가 되는 이토추 상사의 평직원으로 입사를 해요. 근데 이토추 상사를 20년 만에 일본 최고의 종합무역상사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박정희에게 종합성사 만들어 하고 그 권유를 한 장본인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이 전두환에게는 3S 정책, 서울올림픽 등을 권유했고, 그 다음에 안보 경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80년대. 이건 뭐 한일 관계 얘기할 때 좀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의 주역으로 일본을 대표해서 한일 경협 문제를 다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낙하선의 방한과 전두환 방위를 성사시킨 장본인이고요. 노태우에게 보수대연합과 내각제 개헌을 권유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일본하고 한국 사이에 일본이 사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과 많이 했어요. 아까 우리 하정문 선생도 사제 외교다라고 일본 우익들이 비판을 했잖아요. 사과를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일본 우익은. 근데 우리 사람들은 사과를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죠. 왜? 사과답지 않았으니까. 진짜 사과는요, 여러분들 우리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남한테 사과해야 할 일도 있기도 했고, 또 사과를 받을 일도 있었을 텐데, 어떤 경우에는 말이 필요가 없죠. 저 사람이 진짜로 미안해한다는 게 얼굴 표정이나 몸짓이나 정말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가 말로 사과를 하기 전에도 우리 마음에 녹아내려서 우리가 먼저 쩔쩔매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괜찮아, 됐어. 다시는 그러지 마. 뭐 이러면서 이제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과는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나요. 경험 없으세요? 나 잘못했어. 그래, 잘못했어. 잘못했다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어. 됐지? 나 사과할게. 나 잘못했어. 됐지? 이제 끝이야. 다시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사과했어. 아니, 내가 언제까지 너한테 몇 번이나 사과해야 돼. 이런 사과가 있죠. 일본은 그런 사과만 했었습니다. 그 사과에서 일본의 사과 역사에서 제일 희한한 말이 통석의 염이라는 천황이 한 거예요. 사과한답시고. 이 말을 만들어낸 장본이에요. 유감의 뜻을 표하는데 사과의 의미는 아니에요. 일본에서도 안 쓴 사전 속에 죽어있는 그 말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해 나왔던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정신적인 후원자. 이 세지마가 이런 사람이 지한파예요. 2차 대전에 앞장서고 만주 침략 앞장서고 그랬던 사람들이 대동아 공영권을 부활하려는 그런 한일 연대를 하는 게 이게 일본에서 한국을 잘 아는 지한파라고 불려져요. 이 사람을 모델로 해서 만든 게 불모지대. 이게 세지마 주조가 일본에서 11년 있다 풀려날 때 아마 이가 빠졌는데 일을 해놓지 못하고 이제 와서 씩 웃고 있는데 이 불모지대의 주인공입니다. 꺼졌어. 꺼졌어. 좀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도 신속히 교체를 했습니다. 이런 뜻하지 않는 사고가 여러 번 나다 보면은 이런 신속 대응 빨라집니다. 이게 이제 이 불모지대, 일본에서도 베스트셀러고 한국에서도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가 됐었는데 그 불모지대가 바로 이 세지마 유조를 주인공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자, 어저께 그 책이 어디 갔죠? 소품. 아니, 기사나 있었는데? 우리 너무 급하게 오다 보니까 소품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됐네요. 어저께 이 자료 정리하면서 오늘 보여줄 책이라고 했었던 거. 어디 갔나요? 제가 너무 정신없이 허겁지겁 보다 보니까 그런데, 책이 없으면 없는데도 여기 표지가 있습니다. 이 기사나라는 책, 산케이 신문사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세지마 유조를 주인공으로 해서 참모의 소화사라는 것도 있고, 또 세지마 유조의 이야기를 갖고 침묵이, 이제 이런 책들이 나왔는데, 여기 이제 이 책에서 침묵의 파일에서 세지마 유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잠깐 나왔었지만,
아이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예, 대동아 전쟁이 이게 침략 전쟁이 아니다. 우리는 방어 전쟁이다. 일본과 영국이 일본이 영국과 미국에 대항해서 싸운 전쟁이고 자존과 자유를 위한 것이다. 고향을 지키려고 했다. 그리고 아시아인을 해방시키려고 했다. 이런 생각이 어디까지 밀려갑니까? 교과서 모임에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동아 전쟁은 침략 전쟁이 아니다. 이제 거기에 이런 생각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박정희도 소설가 이병주라고 5.16 직전에 박정희의 술친구였죠. 근데 그때 박정희가 대통령이 될 줄 모르고 술자리에서 박정희가 뭐 말하면 면박을 많이 줬나 봐요. 박정희가 술은 자주 먹었는데, 박정희가 부산에 있을 때. 박정희 독한 사람이에요. 잡아다가 감옥 보냈습니다. 3년쯤 감옥에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옛날에 박정희랑 있었던 일들을 소설에서 녹여서 썼는데, 이 양반의 친한 친구가 황용주라고 있었죠. 이병주는 국제신문의 주필이었고, 황용주는 부산일보 주필이고, 박정희는 부산군술기지 사령관이라서 셋 다 술고래였기 때문에 술을 많이 퍼마셨는데, 그때 황용주하고 박정희하고 논쟁을 했는데, 황용주는 학병 출신이고 조금 진보적인 성향을 좀 갖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박정희 측근이 돼서 5.16 장악회 만드는 그 핵심이 됐지만, 그 황용주하고 박정희하고 2.16 사건을 갖고 얘기했는데, 박정희가 2.16 사건을 찬양하더라, 이거. 황도파 군인들. 그랬더니, 박정희가, 황용주가, 야, 정희야, 너 어떻게, 이 날갑바지 일본 천황을 찬양하냐. 일본이 황도파 하는 데다가 전쟁 일으키고 망했잖아. 했더니, 일본이 뭐가 망했냐? 지금 일본이 얼마나 잘 일어나고 있느냐. 5.16 하기 전에. 박정희가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5.16을 한 이유가 명치유신의 지사들처럼 조국을 근대화시키고 싶다. 이러면서 툭탁툭탁 이제 싸웠다는 거죠. 그런 사고방식, 황도파의 사고방식, 세지마의 사고방식을 박정희가 갖고 있었어요. 저는 박정희가 45년 이전에 물리적으로 한 친일은 그렇게 심한 거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박정희는 친일파가 되기 위해서 준비운동만 했어요. 준비운동을 얼마나 진짜 봄부터 소쩍새가 너무 많이 울었어. 오랫동안 울었어. 왜 군뱅이가 매미가 돼서 울려고 16년인가 17년을 땅속에서 살다가 일주일 맴맴맴 하는데, 십몇 년을 맴맴맴만 했습니다. 대구사범이라는 한국 신민을 키워내는 기관, 교육기관에서 배우고, 국민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군관학교 갔어요. 만주군관학교 거쳐서 일본 육사까지 해서 준비운동, 정말 문무를 겸비해서 준비운동을 했잖아요. 그리고 일본 육사 나와서 출세의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한 발을 얹었는데 일본이 망해버렸습니다. 엉덩방을 제대로 친 거죠. 그래서 박정희는 불행한 친일파예요. 친일을 해볼 기회가 없었어. 준비는 너무 많이 했는데. 그런데 박정희를 제가 원조 친일파라고 하는 이유는 해방되고 20년, 15년 지난 다음부터 죽을 때까지 18년 동안 대한민국을 일본의 극우파들이 생각했었던 방향으로 끌고 왔습니다. 바로 일본이 만주국을 경영했었던 딱 그 모습 그대로 끌고 오는, 그게 가장 이제 큰 친일파고, 그 얘기는 다음번 시간에 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만, 그런 걸 할 때 박정희의 사상적인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박정희가 제일 존경한 선배. 박정희가 무슨 어려움만 닥치면은 세지마 선생님 모셔와라 해갖고 같이 술 먹으면서 얘기했었던 그 세지마예요. 거기에 보면 이 기산하에 보면은 한국과 관련된 얘기들이 더 나오고, 그게 나온 걸 중앙일보에서 대서특필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 때 큰 윤곽만 했지 디테일을 거의 안 썼어요. 디테일을 얘기했었으면은 정말 한국 현대사 다시 썼어야 했을 겁니다. 우선 이제 세지마 죽은 다음에 전두환 낙하선의 회담은 내 작품이라고 했는데 이것뿐이겠습니까? 한국 정치의 큰 틀을 움직여 나간 사실은 장본인이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한일 간의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졌었던 거예요. 세지마가 그렇게
했었고. 중앙일보는 그때뿐만 아니라 2005년에도 세지마를 또 전쟁을 반성하는 양심적인 군인으로. 전쟁을 반성하면은 그 대동아 전쟁은 침략 전쟁이 아니야. 그 전쟁을 반성한 모양입니다. 자, 세지마 말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이 고다마 요시오예요. 우익의 거계, 정재계의 흑막, 해결사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아까 그 본 도야마의 측근이었고, 여기는 조선에서도 살았어요. 조선에서도 살았는데, 거기다가 중국에 가서 고다마 기관이라는 첩보 기관을 운영을 합니다. 군수품 물자에서부터 마약에 이르기까지, 취급을 안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부를 획득했고, 엄청난 골동품과 보석, 특히 일본에서 전쟁에서 진 다음에 그 보석을 한 가마니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한 가마니를. 보석 알만 뽑아서. 그래서 한 가마니를 갖고 왔다고 이제 전해지는데, 바로 그런 엄청난 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정계의 실력자로서, 했는데, 이 고다마가 슬쩍한 것 중에서 전 세계 고고학계에 아주 미스터리로 되어 있는 게 그 베이징 원인의 화석이 실종됐어요. 그런데 이 화석이 실종된 거에 주역이 고다마일 것이고, 이 화석은 지금 이걸 압수수색 영장을 얻어서 찾을 수 있을란가 모르지만 많은 고고학자들이 황궁의 지하실, 천왕궁의 지하실에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A급 전범이에요. 일본에서 이제 그러니까 못된 짓을 하도 많이 해서 A급 전범이 됐는데, 그런데 풀려났습니다. 왜? CIA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이 한중일 네트워크, 흑막 네트워크를 꽉 쥐고 있는 사람이었고, 한일 국교 정상화의 배우였고, 한국 정부에서 수교 훈장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로키드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제 몰락을 하게 되는데, 이게 고다마 나이가 든 다음의 모습이고요.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 메가드한테 장문의 서한을 보내서 나의 오랜 전쟁 경험으로 볼 때 이 전쟁은 10만 명 군인을 동원해도 안 된다. 동양인을 잘하는 건 동양인인데 나하고 우리 친구들이 각하 부대의 일원으로서 곧바로 한국 전선에 가서 우리가 싸우면은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즉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 전쟁에 다시 참여하겠다 하는 얘기를 한 거고요. 김종필하고 친해서 삐걱하면 김종필이 불러서 이렇게 회합을 했고요. 여기 생략을 하고, 여기도 보면은 김종필이 불러갖고 어느 정치인의 초청이 된 건 김종필입니다. 고다마가 국군의 날 행사 때 귀빈석에 앉아서 쫙 지켜봤다 하는 게 신문기자가 쓴 거죠. 정재계의 숨은 실력자. 일본의 이런 사람들이 제한파라고, 흔히 제한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망언을 해온 사람들이죠. 박정희 시대 또는 전두환 노태우 시대, 김영삼 시대까지만 해도 이 제한파들이 한국에 오면 만날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김대중 시대가 되니까 확 줄었어. 그리고 노무현 시대가 되니까 아예 없어져 버렸어. 문재인 시대, 박근혜 시대는 일본의 제한파라는 사람들이 와서 또 룰루랄라 이렇게 말이 통하는 한국 친구들이 많았는데 문재인 정권이 들었으니까 어때요? 없어졌다 이거예요. 이게 일본이 불편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명만 더 살펴보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쇼지키 마스타로라는 인물입니다. 이거 아버지가 많네. 자식을 많이 뒀네. 일본 프로야구의 아버지고, 일본 원자력의 아버지고, 일본 TV 방송의 아버지고, 유미우리 신문과 그 유미우리 TV의 아버지고, 초대 과학기술청 대신을 하면서 일본 원자력을 발전시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뭘로 유명하냐? 관동 대지진 당시에 조선인 학살의 주역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리고 쇼리키가 CIA와 결탁돼 있고 원자력 발전을 시키는데 미국의 입김을 받아서 원자력 얘기는 다음 주에 원폭 얘기할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인 학살의 장본인인데 당시에 동경경시청의 간부로 있었는데 기자들을 모아놓고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고 있다. 조선인이 부녀자를 강간한다. 학살하고 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린 장본인이에요. 나중에 쏘리, 내 정보 잘못 듣었어. 그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이게 쫙 퍼져나가면서 그 엄청난 학살, 몇천 명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건 한일협정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카드, 정부가 만들 카드가 관동 대지진 당시에 그 학살에 대한 배보상은 한일협정에서는 전혀 얘기가 안 된 건데 그런 것만 들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끔찍한 사진이라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관동 대지진 시절에 조선인들의 피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한 조선인들이 죽었죠. 이게 이제 조선인 학살의 그 학살, 아까는 이제 학살이 지나간 다음이었다면 학살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이건 이제 북한에서 그린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걸 오충공 감독이라는 분이 이 영화를 만들어서 이제 2편을 만들었고 3부작이 완성됐는데 3부작을 하기 위해서 저를 인터뷰하자고 날짜 잡자고 연락이 오는데 뭐 기회가 닿는다면 뭐 우리 프로그램에 한번 모셔도 될 것 같은데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감춰진 손톱자국, 뭐 오충공 감독의 이 다큐고 학살의 기억 관동의 대지진이라고 해서 뭐 강덕상 선생이나 또 그 일본의 야마타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쓴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회주의자와 조선인들이 한패가 돼서 이제 상수도에다가 독을 풀고 있다. 그다음에 불량선인 1000명이 요코하마에서 뭐 전투를 개시했다. 이제 이런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동 대지진 학살에 대한 전시회도 열린 바가 있고요. 자,